유난히 추웠던 1636년 조선, 임금이 수도를 버리자 겨울의 혹독함이 심해지게 됩니다. 왕을 따른 행렬은 한강의 송파나루에서 한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노인은 행렬이 지나간 뒤에도 피난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살던 자리에 남게 됩니다. 소인이 얼음길을 잘 아는지라 청나라 군사들이 들어오면은 길을 안내해주고 이 곡식이라도 좀 얻어볼까 합니다. 그대는 조선의 백성이요. 어찌하여 어제는 임금을 건네주고 내일은 청의 군사를 건네주려는 것이요? 어제 어가를 건네주고 나서 이 좁쌀한 좀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남한산성으로 갈 것이요. 그곳에서 내 강을 건네준 보답을 하리다. 같이 산성으로 갑시다. 소인이 살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인장과 아이를 내 반드시 돌보아 드리리다. 정녕 날 따르지 않겠소. 어가행렬을 내주고 집에 남게 된 노인과 도움을 받고는 쌀 한 톨을 주지 않고 지나간 행렬,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을 따라 노인을 죽이는 신하. 이 인물들과 이 상황은 빙판길의 쌀쌀한 여백만큼이나 적나라하게 당시의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 남한산성, 그리고 우리의 역사 병자호란이 가진 격렬한 논쟁 속의 안타까운 현실을 차가운 빙판 위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하, 차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화친을 하지 않느냐? 전하! 그런 난독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예판의 말이 맞습니다. 신하된 도리로서 세자 저항을 보내라는 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사옵니다. 불가하옵니다, 전하.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차양 빌트라고 와시 홀로 양아작하다. 까부탁기스 모자라니. 자자도 송구. 당시 추웠던 겨울을 나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본영에서 지원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무거운 결정을 해야 했죠. 모두가 목적은 같았을 겁니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서 나라의 안정을 되찾아야 했죠. 왕이든 신하든 농민이든 할 것 없이 그 목적 하나와는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늘 나뉘게 돼 있습니다. 청나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힘의 차이를 인정하느냐,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면 대의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 저항하느냐.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조정에서는 제대로 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자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우린 당시의 역사에 최대한 몰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논리가 아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혼란이 크다고 해도 목적으로 바로 다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연히 쌀이 있어야 배를 채워 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쌀이 있어도 본래의 의미가 없다면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조선은 처음부터 성리학을 택한 나라였고, 전통에 따른 관념적인 과정 없이 무조건 실리를 택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코앞에 두고도 빠른 결정을 감행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왕과 왕실이 만든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지붕을 잃어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신하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의견을 주고받지만, 성첩을 지키는 백성들은 말의 배를 채우기 위해 추위를 조금이라도 버티게 하는 가만히를 반납하게 됩니다. 따뜻한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신하들의 심리를 조금이나마 안정시켜줬을지는 몰라도,
책임에 따른 괴로움의 문제는 명분과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민들은 통치에 조금도 관여하지 못하지만 실정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조정의 막중 대사를 어찌 천한 대장장에게 맡기시렵니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우니 충절의 귀천이 있겠느냐? 먹고 살며 때리고 가두는 일에는 귀천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아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높으신 분들 다 모아시고 왜 우리 형님한테 목숨 걸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남한산성의 두 충신은 실제로 얼마나 국민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화에서만큼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선 가지 못할 길이 없고 명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삶과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진데 하필 적의 아가리 속이겠나이까? 그들은 책임을 진다는 걸 절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호사는 어느 쪽이요? 난 아무 쪽도 아니오. 다만 다가오는 적을 잡는 무관일 뿐이오. 물론 예조판서 김상원은 최명길보다는 조금 더 명분을 생각하고 원칙을 고려하고 자신의 신념이 깊게 박혀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극속의 영상대감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군병들의 추위가 더 절박한 일이오니 전하, 예판의 말은 그 헤아림이 모자랍니다. 군병은 사람이니 그 의지로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말이 없이는 싸울 수 있으나 어찌 군병이 없이 적과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누군가는 청나라에게 고개를 숙여도 미래의 환경이 확실하지 않으니 당연히 대의와 명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김상원처럼 말할 것입니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전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병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선택에 따른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짊어지게 될 짐을 생각하며 내 입을 위한 쌀이 아닌 모두를 위한 쌀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원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영화를 다 본 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절대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한 채 극장을 떠나게 됐을 겁니다. 추상적으로 국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앞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올리면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남게 되는 것이죠. 왕은 집을 나오고 한낱 평민은 집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저 배를 채우려 했던 노인이 나라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지게 되자 의문을 묻듯이 어린 소녀가 청나라 군대의 경비와 거친 산기슭을 뚫고 산성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소녀를 보면서 저는 소녀가 맞이할 수도 혹은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모습이 조선의 백성 같기도 했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와 같기도 했죠. 소녀의 할아버지가 조금 더 강했더라면 아니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조선이 군사력에서 지지 않을 만큼 강한 나라였다면, 늘 대비가 돼 있는 나라였다면 이런 치열한 논쟁과 그 논쟁의 기록에 대한 또 다른 갈등은 없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이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 주도적이지 못한 국가였던 것에 안타까워하는 일이 어쩌면 바보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영화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